자, 이번 시간은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그림을 좀 가져왔어.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자, 그래서 회전체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자, 회전체는 기본적으로 요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그 회전체를 잘라볼 수 있겠고, 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회전체 자체를 한번 잘라보자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원기둥이나 원뿔이나 원뿔대 전부 다 지금 요거 회전체의 축을 이렇게 그려보면 축이 다 이렇게 연두색 직선으로 회전축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자, 그랬을 때 회전축과 수직으로 여기 보면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자르는 거예요.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자르겠다고. 요렇게. 그죠? 요렇게 자르는 거야. 그지? 가로로 딱 자르는 거지. 회전축과 수직이 되게 자르는 거야. 자, 그렇게 자르면, 자, 원기둥 같은 경우는 원이 나오는데, 그죠? 원이 나오는데, 요 원은, 원기둥의 밑면과 합동인 원이 되겠지. 요것은 뭐가 되느냐? 자, 밑면과, 그쵸? 밑면과 합동인 원이 나오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자, 원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원이 나오잖아. 그 원이 나오는데 요 원은 자, 밑면과 합동은 아니죠. 그지? 근데 밑면과 평행하긴 하겠죠. 여기는 원기둥은 합동이면서 평행도 되는 거야. 그지? 어. 자, 원뿔대 역시 마찬가지로 자르면 원이 나오는데 얘도 밑면과 평행하긴 하겠죠. 그죠? 평행한 거고. 자, 요 구는 마찬가지 원이 나오는데 그냥 원인 거죠. 그지? 이 원인데 정확하게 자, 구의 반지름 있죠. 구의 반지름. 자, 구의 반지름과 아이고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반지름을 갖는 원이야. 그죠? 원이다. 라는 거야. 구의 반지름이나 원의 반지름이나 똑같다는 거지. 중심이 여기서. 반지름 그러면은 요, 요 표면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거든. 구의 반지름. 근데 요 잘랐을 때, 구의 반지름 같죠. 근데 이거는, 이거는 좀 그렇다. 왜냐? 요거를 요 위로 자를 수도 있잖아. 그 여기도 수직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렇게 원이 생기면 이때는 구의 반지름하고 다르겠지? 그죠? 그래서 그냥 얘는 원이라고만 합시다. 알겠죠? 여기 구의 중심을 지나게 자르면 그때는 이제 반지름하고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잘못 말한 것 같아. 그냥 원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여기서는 그냥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만 자른다고 했으니까 그냥 원이라고만 합시다. 왜냐면 요 중심을 안 지나가게 자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요 위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원. 그래서 전부 다 보니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니까 전부 다 원이 나왔어. 그지? 단면이 모양이 원. 여기서 말하는 단면은 잘려서 생긴 면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전부 다 원이 나왔어. 그렇구나. 그럼 이번에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회전축이 있잖아요. 그 회전축이 있으면 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면으로, 그러니까 칼 가지고 여기 회전축에 맞춰서 이렇게 딱 자르는 거야. 세로로 탁, 세로로 탁, 세로로 딱, 세로로 딱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러면 그랬을 때 생기는 요 단면의 모양을 봤더니 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된다. 원기둥이죠. 원기둥 같은 경우는 요거 포함하는 평면을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지?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요렇게 잘릴 수도 있는 거야. 요렇게 놓고 이렇게 싹 세로로 자르는 거지. 그죠? 그러면
직사각형 나오는 거지. 꼭 요렇게 옆으로 잘라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자르게 되면, 그죠? 옆면은 다 옆면이란다. 요게 잘린 단면은 다 직사각형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도 그러니까 요 각뿔이 아니라 원뿔이죠. 아, 왜 자꾸 말이 헛나오지? 자, 원뿔 같은 경우도 자르면 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여기 모선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요게 길이가 같은 변이 모선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다리꼴 나오죠. 원뿔대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 형태가 나온다. 밑에 여기 글씨가 써 있으니까 자꾸 읽게 되네. 자, 원뿔대 같은 경우는 요런 사다리꼴. 왜냐면 여기 둘이는 평행하고 이 모선 길이는 서로 같거든요. 그죠? 요거는 특별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해. 등변 사다리꼴. 여기 길이가 같잖아. 요거는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이거든.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는 원래 엄밀한 정의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니까 그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일단은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 여기 옆에 평행하지 않은 변이 길이가 같으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해둡시다. 그래서 사다리꼴 나오고, 자, 여기 구 같은 경우는 자르면 어떻게 자르든 얘는 항상 뭐가 된다? 원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구는 어떻게 잘라도 항상 원이 나올 거야. 그죠? 상상을 해보면 단면이 원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서는 이렇게 그 대칭축이 아니죠. 회전축이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이런 평면 도형들은 다 어떤 도형이 되냐면 선대칭 도형이 돼요. 그 선대칭 도형 기억나세요? 선대칭 도형은 어떤 한 직선으로 어떤 직선으로 직선을 이렇게 하자. 직선을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을 때, 그죠?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그런 도형 있죠?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라 한다. 자, 그럼 뭐냐면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선대칭 도형.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선생님이 요렇게 그릴 수도 있다고 했죠? 요 직사각형을 딱 생각해봐. 그러면 요 대칭축을 축으로 하여 대칭축이 아니죠. 여기서 회전축이 선대칭 도형의 축이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요 대칭축이라고 하거든. 어떤 직선 요거를 접는 선으로 한다고 했잖아. 요거를 대칭축이라고 하는데 자꾸 대칭축이란 말을 써서 그죠? 대칭축이라고 하는데 요 대칭축으로 이렇게 접으면 완전히 포개어지는 거야.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요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이 합동일 테니까, 그죠? 요걸 그대로 회전시킨 거니까 이해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이등변 삼각형도 요 왼쪽 부분을 접으면 오른쪽 부분하고 포개진다고. 이게 지금 요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왼쪽 부분이랑 접었을 때 오른쪽 부분 완전히 포개어지니까 이런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 선대칭, 여기도 원도 당연히 선대칭 도형.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선대칭 도형이 된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 그러면 항상 요렇게만 자르느냐? 요렇게만 자르는 건 아니고요. 다른 식으로 자를 수도 있어. 특히나 이런 원뿔대 있죠. 원뿔대는 요렇게 자를 수도 있거든. 그럼 여기 잘린 단면이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지금 바닥이 잘리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비스듬하게 자른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 잘리니까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모양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거 요런 모양으로도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모양.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옆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제 곡선 형태로 이렇게 잘리겠죠. 이렇게 딱 자르면.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자르면 이런 모양 나와요. 여기 옆에 이렇게 자르면 이런 모양.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자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자를 수도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죠? 비스듬하게 자를 수도 있다. 그때마다 모양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겨냥도라는 게 있고 전개도라는 게 있는데, 자, 겨냥도는 우리 이런 거였죠? 그냥 입체적으로 그린 건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여기 곡선 부분이 보이지 않죠? 밑면에 이루는 원 중에서 요 뒤에 부분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부분은 자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죠? 요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든 요런 그림을 겨냥도라고 얘기를 하고, 자 원기둥 원뿔 때는 요런 식으로 구는 보통 요렇게 그려요. 이렇게 점점점 해서 이렇게 구는 보통 이렇게 그려요. 근데 전개도는 구는 이거를 자를 수가 없잖아, 그지? 자를 수가 없죠. 이거 잘라가지고 어떻게 펼쳐놓을 수가 없어, 구는. 그래서 전개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원기둥 원뿔 때는 이 밑면과 옆면이 만나는 요 부분 있죠. 요 원의 둘레 부분을 칼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 잘라서 이렇게 펼쳐 놓을 수 있는데, 옆면은 펼쳐 놓으면 직사각형 형태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밑면은 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밑면의 둘레랑 요 옆면 직사각형의 가로는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요거를 빨간색으로 그릴 거예요. 밑면의 둘레랑 옆면의 가로는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왜? 여기 이렇게 딱 겹쳐서 원기둥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원뿔도 여기 옆면은 부채꼴이 나오고요. 옆면 우리 부채꼴 배웠죠? 부채꼴. 그리고 요 옆면을 이루는 요 부채꼴의 요 호 있죠? 요 부채꼴의 요 호의 길이가 요 밑면의 둘레랑 똑같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야 여기가 이제 겹쳐서 이런 모양 만들 수 있으니까, 원뿔 모양 만들어지니까 지금 요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이 요 부분이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리고 이 옆면을 이루는 부채꼴의 요 반지름이 이 원뿔에서는 모선이 되는 거야. 그죠? 요 모선 부분이 여기서는 반지름이다 이거지. 옆면의 반지름. 모선이 옆면의 반지름이다. 괜찮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원뿔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원뿔을 자른 거잖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잘리는 거거든. 이렇게 딱 잘려. 그리고 여기 요 부분하고 이제 길이가 같은 둘레가 같은 원이 하나 생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요 모양을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옆면은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이 잘라진 그런 모양. 그죠? 옆면. 그리고 모선은 마찬가지 큰 부채꼴의 반지름에서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을 뺀 만큼의 길이를 갖겠죠. 모선은. 이 모선 부분이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밑면은 두 개의 원이 되는데 분명히 크기의 차이가 있을 거고, 요 위에 요거는 자 위에 있는 요 밑면의 둘레는 요 윗부분 요 작은 부채꼴, 여기 잘라진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동일해야 될 거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밑면은 그죠? 여기 커다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동일해야 되겠어. 밑면의 둘레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할 수 있잖아. 요 옆면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요거는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서 요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확인을 뭐 잊어버렸으면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